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행복한 100세를 준비하는 최철용의 경제TV입니다. 2021년 3월 25일 목요일 자산시장 이슈 및 뉴스 읽어드리는 시간입니다. 먼저 투데이즈 이슈를 보시겠습니다. 투데이즈 이슈, 서울경제, 오세훈 55%, 박영선 36.5%, 첫 성적표 안고 선거 유세 시작됐다. 25일 오늘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의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가운데 나온 첫 여론조사에서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가 55%,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36.5%의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론조사 업체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달린 일화 성사 다음 날인 24일 서울 거주 18세 이상 806명에게 어느 후보에게 투표할 것인지를 물은 결과 오 후보를 뽑겠다는 응답은 55%로 박 후보를 뽑겠다는 응답은 36.5%보다 18.5%포인트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오 후보가 오차 범위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5%포인트 밖에서 박 후보를 앞선 여론조사 성적표를 들고 선거운동에 나서게 됐습니다. 연령별로 보면 오 후보가 20대, 60대에서 큰 격차로 앞섰습니다. 20대 60.1%가 오 후보를 지지했습니다. 20대의 박 후보 지지율은 21.1%보다 3배 가까이 높은 수치입니다. 박 후보에게 더 많은 지지를 보낸 연령층은 40대가 유일했습니다. 40대 지지율은 박 후보 57.9%, 오 후보 34.7%로 나타났습니다. 50대에서는 오 후보 47.1%, 박 후보 45.2%가 오차 범위 내에서 접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네, 드디어 야당에서 단일화가 이루어지고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이제 시작되나 봅니다. 그런데 4.7 재보궐선거일은 휴일이 아닙니다. 선거로 인한 휴일은 전국 단위의 선거로 한정되기 때문에 재보궐선거는 일부 지역에서만 치러지기 때문에 휴일로 지정되지는 않습니다. 이번 서울시, 부산시 등 재보궐선거 실시하는 곳은 전국에서 21곳이라고 합니다. 사전투표일은 4월 2일과 3일이며 사전투표일 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이고 4월 7일 본선거일에는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 사이에 투표하시면 됩니다. 선거가 있는 지역 국민들께서는 투표에 참가하셔서 꼭 투표하시길 바랍니다. 부동산 시장 이슈앤 뉴스, 헤럴드 경제, 부동산 불법 행위, 공직자 취업, 자격증 취득 제한, 재산 등록 확대, 공직자가 부동산 관련 불법 행위를 저지를 경우 관련 기관 취업과 자격증 취득을 제한하고 재산 등록제, 신고제를 병행하는 내용의 투기 건절 대책이 조만간 발표될 전망입니다. 25일 오늘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당정은 오는 28일 고위 당정청 협의회를 열고 투기 등 부동산 불법 행위 건절을 위한 예방, 적발, 처벌, 환수 대책을 논의한 뒤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등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를 꾸려서 투기 건절 대책을 마련해 왔습니다. 대책에는 우선 투기 예방과 적발을 위해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부동산 등록제와 신고제를 병행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4급 이상 공무원을 기준으로 하는 공직자 재산등록 의무제 대상을 확대하고 부동산을 거래할 때마다 기관장 등의 자진신고하도록 하는 신고제도
함께 도입해서 불법적인 부동산 거래를 원천 봉쇄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정부는 국토부, LH 등 부동산 정책 관련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에 대해 부동산 등록제와 신고제를 병행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다만 민주당은 더 나아가서 부동산 등록 의무를 모든 공직자에 부여해야 한다는 입장이라서 부동산 등록제, 신고제 적용 대상은 당정 간 논의를 거쳐서 최종 결정될 전망입니다. 대책 중에서 처벌과 부당이득 환수 방안은 공공뿐 아니라 민간의 불법적인 거래도 겨냥할 것으로 보입니다. 불법적인 거래로 얻은 부당이득은 최대 5배까지 환수하는 방안이 대표적입니다. 정부는 특히 비공개, 내부 정보를 불법 부당하게 활용한 투기, 담합 등 시세 조작 행위, 허위 매물과 신고가 계약 후 취소 등 불법 중개, 교란 행위, 불법 전매, 부당 청약 행위 등 4대 시장 교란 행위에 초점을 맞춰 처벌 환수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네, 부동산 투기, 공직자가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뒷북 정책이지만 제대로 마련해서 향후 공직자가 투기하지 못하는 그런 나라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디지털 자산 코인 시장 이슈 앤 뉴스 이데일리 거래소 운명가를 특검법 시행 투자자 보호는 안개 속 암호화폐 거래소 가상자산 사업자의 운명을 판가름할 특정금융정보법 이하 특검법 개정안이 오늘 25일 시행됩니다.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자금 세탁 방지, 사업자 신고를 의무화한 것이 골자입니다.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거래소 옥석 가리기가 이루어져 투자 환경이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오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투자자 보호는 아직 갈 길이 멀다라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일단 업계 관심은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4대 거래소를 제외한 나머지 중소거래소들은 은행 실명 확인 계좌를 확보할 수 있느냐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은행 계좌를 받지 못한 거래소들은 일명 벌집 계좌, 법인 계좌 아래 다수의 개인 계좌를 두는 방식으로 투자금을 입출금하는 방식을 써왔습니다. 거래소가 법인 계좌를 하나 만들어 놓고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는 것입니다. 이 경우 무통장 입금 시 금융당국에서 본인 식별이 쉽지 않아 불법 자금거래 통로로 쓰일 수 있다는 등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달라집니다. 가상자산 사업자로 신고하려는 거래소들은 은행 계좌를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원화 거래를 지원하지 않는다면 계좌를 발급받지 않아도 되지만 이 경우 이용자가 줄어들어 경쟁에서 불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거래소들이 계좌 확보에 안간힘을 쓰는 배경입니다. 단 6개월의 유예기간은 있습니다. 거래소들은 늦어도 9월 24일까지 은행 계좌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만약 신고가 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영업을 계속하면 미신고 사업자로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법 시행을 계기로 거래소의 신뢰 회복 등 투자 환경이 개선될 거라는 기대감 속에서 전문가들은 투자자 보호 공백을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허위 공시 등 각종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지만 업권법이나 소비자 보호 관련 규제는 부재한 것이 현주소입니다. 애초에 특검법의 취지 자체가 자금 세탁 방지 등이 목적이지 투자자 보호를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입니다. 지금도 투자자들의 돈은 암호화폐로 몰려들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주춤하자 개인 투자자들이 코인 개미로 변신했다는 분석이 나올 정도입니다. 다음, 디지털 자산 코인 시장 시황 보시겠습니다. 코인데스크, 일론 머스크, 이제 비트코인으로 테슬라 구매 가능. 가상화폐 비트코인이 특검법 시행일인 오늘 25일 오전 6,200만 원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전기차 업체
테슬라가 비트코인 결제를 지원합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는 24일 트위터를 통해 이제부터 비트코인으로 테슬라를 살 수 있다며 올해 말에는 미국 위에 지역에서도 비트코인 결제를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고객이 테슬라 차량 구매 대가로 지불한 비트코인을 현금으로 전환하지 않고 그대로 보유하겠다며 테슬라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사용해 비트코인 노드를 직접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테슬라는 지난 2월 8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에 보고한 2020년 연례 보고서에서 가까운 시일 내 테슬라 지불 수단으로 비트코인을 받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당시 테슬라는 기업 자금을 더 유연하게 운영하기 위한 일환으로 15억 달러어치의 비트코인을 취득한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이번 소식에 그동안 하락세를 기록하던 비트코인은 24일 오후 4시에 한때 업비트 기준 6,571만 원에서 6,646만 원으로 1.05% 상승했습니다. 오늘은 코스모스 아톰 코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는 투자자 본인의 책임하에 하는 것이며 본속에는 매수 의견이 아님을 밝혀드립니다. 토큰 포스트, 코스모스, 가이아 버전 4.1.0 버전 출시, 크로스체인 프로토콜 코스모스 ATOM 아톰이 공식 채널을 통해서 가이아 버전 4.1.0 버전을 출시했다고 공지했습니다. 코인마켓캡 기준 ATOM 아톰은 현재 6.22% 내린 19.53달러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가이아는 코스모스 허브용 코스모스 SDK 애플리케이션의 이름입니다. 코스모스 아톰 코인은 서로 다른 블록체인을 연결하는 인터체인을 위한 암호화폐입니다. 코스모스 체인은 각각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여러 블록체인들이 서로 통신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로 연결해 마치 블록체인 인터넷처럼 상호 연계되어 작동하도록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코스모스 아톰 코인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코스모스는 서로 다른 블록체인을 연결하는 인터체인 분야 프로젝트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코스모스는 독립적인 병렬 블록체인의 분산형 네트워크입니다. BFT 텐더민트 합의와 같은 합의 알고리즘을 말합니다. 블록체인들을 연결하는 방법은 IBC, 인터 블록체인 커뮤니케이션 프로토콜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IBC를 번역하면 블록체인 간 커뮤니케이션으로 텐더민트 합의 알고리즘의 적결성을 활용하여 여러 종류의 블록체인들이 서로 가치, 즉 토큰 또는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도록 합니다. 즉, 독립 블록체인들이 서로 통신할 수 있도록 연결하는 플랫폼으로 블록체인의 인터넷을 표방합니다. 지금 대부분의 블록체인들은 상호 운용성 없이 별개로 존재합니다. 이더리움 네트워크에서 비트코인을 쓸 수 없는 것도 상호 운용성이 없어서입니다. 또한 기존 블록체인 프로젝트의 경우 POW 방식의 에너지 비효율, 거래량 처리 등 확장성의 한계, 미성숙한 거버넌스 등의 결함이 지적되어 왔습니다. 이외에도 암호화폐 상호 운영을 위해 제3자인 거래소에서 거래를 승인받고 거래가 완료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고 거래소의 보안이 취약한 문제도 있습니다. 이를 위한 가장 이상적인 해결책은 수천 개의 블록체인을 확장성과 보안성이 보장된 방식으로 연결시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코스모스는 허브와 존이라는 두 종류의 블록체인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존은 서로 다른 각각의 블록체인이며 허브는 존을 함께 연결하기 위해 특별히 고안된 블록체인입니다. 코스모스 네트워크의 허브와 존들은 블록체인 간 통신 프로토콜을 통해 상호 통신합니다. 토큰들은 존들 간 거래소의 유동성 없이 허브를 통과하여 하나의 존에서 다른 존으로 안전하고 빠르게 전송될 수 있습니다. 코스모스 허브는 각 존이 보유한 토큰 총액을 추적하며 누구든지 코스모스 허브에 새로운 존을 연결할 수 있어 새로운 블록체인과도 호환성을 가집니다. 이를 위해 코스모스는 블록체인을 쉽게 만들 수 있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텐더민트 코어와 코스모스 SDK로 블록체인을 강력하고 쉽게 개발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리고 IBC 프로토콜과 패거존을 통해 다른 종류의 블록체인들이 서로 그 가치, 토큰과 데이터를 거래하는 동시에 자체 블록체인의 권한을 유지하도록 했습니다. 또 코스모스는 수평적 및 수직적 확장성 솔루션을 통해 블록체인 애플리케이션이 수백만 명의 사용자로 확장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무엇보다 코스모스는 제품이 아니라 모듈형, 적응형, 상호 교환이 가능한 도구 세트를 기반으로 구성된 생태계입니다. 2017년 4월 코스모스 코인은 한국의 암호화폐 거래소인 코인원을 통해서 ICO를 진행했습니다. 불과 1분 만에 펀딩 목표 금액인 1,000만 달러 약 110억 원을 투자 자금으로 모금 완료했습니다. 창시자는 제권입니다. 한국계 미국인으로 한국식 이름은 권용재라고 하네요. 미국 코넬 대학교에서 컴퓨터공학을 전공한 그는 작업 증명 방식 POW의 결점인 Nothing at Stake를 악용한 공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텐더민트 합의 알고리즘을 만들었고 이로 인해 블록체인 업계의 유명인사로 떠올랐습니다. 그는 지금도 텐더민트를 개선하고 생태계를 확장하기 위한 개발과 연구에 집중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그는 스위스 주크의 인터체인 재단에서 이사직을 맡아 코스모스의 비전을 홍보하고 퍼블릭 블록체인의 상호 운영성과 확장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텐더민트 합의 알고리즘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텐더민트 합의 알고리즘 TBFT. 텐더민트 BFT는 블록체인의 네트워킹 및 합의 계층을 일반 엔진으로 패키징하여 개발자가 복잡한 기본 프로토콜이 아닌 애플리케이션 개발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많은 장점을 가진 솔루션입니다. 결과적으로 텐더민트는 수백 시간의 개발 시간을 절약합니다. 텐더민트는 비트코인의 자급 증명 POW 합의 알고리즘이 지닌 속도, 확장성, 과다한 전기료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2014년에 탄생했습니다. 1988년 MIT에서 개발한 BFT 알고리즘을 개선하여 지분증명 POS 알고리즘의 Nothing at Stake 문제를 해결한 최초의 프로젝트입니다. 즉, 코스모스는 텐더민트 BFT 합의 알고리즘에 기반한 퍼블릭 블록체인입니다. 코스모스의 금증자들은 비트코인의 채굴자들과 비슷한 역할을 하지만 대신 암호 서명을 사용해 투표를 합니다. 즉, 금증자는 다음 블록에 대해 합의하기 위해 암호 서명 투표를 전달하여 합의 프로토콜에 참여합니다. 금증자의 투표 권한은 투표권이 담보로 묶인 토큰의 양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 합의 알고리즘은 고정된 알려진 금증자들을 필요로 하며 각각의 금증자는 공개 키로 식별됩니다. 금증자는 한 번에 한 블록씩 합의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한 블록에 대한 합의를 위한 투표는 각 라운드에서 진행됩니다. 각 라운드에는 라운드 리더 또는 블록을 제한하는 제한자가 있습니다. 그런 다음 금증자들은 제한된 블록을 수락할지 아니면 다음 라운드로 넘어갈지에 대해 단계적으로 투표합니다. 라운드 제한자는 금증자들의 투표권에 비례하여 순서화된 금증자 목록에 의해 선택됩니다. 금증자가 아닌 노드들은 아톰이라고 부르는 그들의 지분 토큰을 임의의 금증자에게 위임하여 블록 수수료와 아톰 보상을 받을 수는 있으나 위임된 금증자가 해킹당하거나 프로토콜을 위반할 경우 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아톰은 코스모스 허브의 다중자산 분산 원장으로서 내부 토큰입니다. 아톰은 코스모스 허브의 유일한 지분 토큰으로 아톰의 보유자가 투표, 검증 또는 다른 검증자들에게 위임하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아톰과 포톤. 아톰은 코스모스 허브의 고유 스테이킹 토큰이며 그것의 유용성은 코스모스 네트워크의 보안을 담당하는 것입니다. 아톰의 핵심 유용성은 수수료를 지불하거나 화폐로 통용되는 것이 아니며 통화 유통 속도는 높으면 안 됩니다. 작업 증명 Proof of Work 모델에서의 A식 채굴기와 같이 네트워크 참여자들이 네트워크의 보안을 지키기 위한 가상 채굴기입니다. 금증인들과
위임자들에게는 오랜 기간 동안 스테이킹하도록 인센티브가 주어지며 이를 통해 코스모스 네트워크의 보안은 안전해질 것입니다. 이러한 멀티 토큰 디자인을 포함한 광범위한 경제 모델을 통해 텐더민트 리서치팀은 지분 증명, 프루프 오브 스테이크 네트워크의 보안을 유지할 수 있는 실용적인 방법을 제안하고자 했습니다. 포톤은 코스모스 허브의 두 번째 고유 토큰이자 수수료 지불을 위해 사용될 수수료 토큰입니다. 아톰보다는 더 높은 통화 유통 속도와 유동성을 가진 토큰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코드명을 가시광선을 빠른 속도로 전달하는 에너지의 이산형 패킷, 디스크리트 패킷 기본 입자를 포톤이라고 하는데 따라서 이름을 포톤이라고 명명했다고 합니다. 다음 토큰 포스트, 코스모스 아이리스넷 생태계 첫 NFT 앱 업틱 아이리스넷 메인넷 출시. 아이리스넷 IRIS 시총 172 12일 공식 채널을 통해 코스모스 아이리스넷 생태계 첫 NFT 애플리케이션 업틱이 아이리스넷 메인넷 상에서 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앱을 통해 이벤트 티켓, 디지털 수집품 등 NFT 자산을 온체인 환경에서 거래할 수 있다는 게 아이리스넷 측의 설명입니다. 코인마켓캡 기준 IRIS는 현재 15.27% 오른 0.1834달러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코스모스 아톰이 아이리스넷과 함께 공식적으로 NFT 메타에 부응하는 MOU를 아이리스넷과 체결하고 개발에 들어가는 모양입니다. 최근에 코인 대세는 NFT 메타이죠. 마지막으로 코스모스 아톰은 코인 마켓캡 기준 발행량은 2억 6,900만 개이며 유통량은 2억 1,200만 개입니다. 거래 가격은 국내 거래소 업비트 기준 2만 원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최철용의 경제TV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